테슬라가 지난 몇 주 동안 하염없이 빠질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미국 시작도 워낙 좋았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900선을 이제 $900 선을 회복을 했어. 그래서 아유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게 말이야. 온갖 악재들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주식도 하염없이 떨어질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악재들, 뭐 금리 인상, 그다음에 유가가 굉장히 높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게다가 이제 전쟁, 또 이제 테슬라 자체적인 악재들도 있었잖아. 뭐 상하이 공장이 문을 닫네, 뭐 어쩌네,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차값도 올린대. 뭐 그것도 악재라면 악재지. 그렇지, 뭐 어떻게 차값이 보면은 올라간다는 좋은 것은. 소식이고. 왜냐면은 올라가도 살 사람들은 살 거니까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또 악재로 보자면 또 악재잖아. 게다가 뭐 쇼티지가 나가지고 뭐 공급에 문제가 있대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망을 갖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 잘 될 거야. 희망. 이거는 좀 힘들지. 희망은 무슨 희망이야. 그 몇 주 동안 아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했는지 몰라. 이거 정말 전쟁이 나가지고 주식이 다 휴지가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우린 그런 얘기도 했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뭐 유럽이다 보니까 워낙 전쟁 상황에 민감하고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했으니까 푸틴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그러니까 어디 굴파고 숨어야 되나 그래도 시골이 날까 도시가 날까 막 이런 얘기도 우리 사실 했었고. 그러니까 핵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소용이야 그냥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야 친구들하고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안 좋은 상황까지 가정을 하는 뭐 그런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는 점점 두려움이 커지는 게 사실이지. 뭐 지금처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기가 항상 찾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투자를 할 때 사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 많지. 주식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주식을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특히 이제 주식 떨어질 때는 이게 끝이 어딜까? 이거 빨리 팔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화랑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되는데 그거 못 살까 봐. 그것 때문에 또 두렵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두려운 감정을 극복하는 거, 그것이 상당히 힘든 것 같고, 뭐 예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계해야 될 심리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 게 뭐 질투심 얘기를 했었는데. 찰리 먼거 할아버지가 질투가 투자를 망친다 그랬지. 근데 당신 질투하고 있잖아 요새. NFT 일찍 투자한 애들한테 질투하고 있잖아. 질투심이 엄청나게 지금 심해졌는데.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그걸 원숭이 때문에 원숭이를 사야 되는데 원숭이 미리 산 애들 때문에 배가 아파서 원숭이 말고 딴 거 샀는데 원숭이만 가고 있잖아. 그게 바로 투자를 망치는 거지. 뭐 그런 심리적인 것 이외에도 우리가 항상 느끼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 때는 업에서 팔고 다운에서 사고 업에서 팔고 다운에서 팔고 이걸 막 했으면 좋겠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는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게으르고 편하게 투자를 하면서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주로 해왔고 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얘기해 왔지만
그냥 시가총액이 가장 좋은 1등 기업을 사거나 아니면 가장 혁신적인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보자.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에 편승해서 수익을 내보자 이건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회사는 테슬라였던 거고 초기에 이제 테슬라를 선택했을 때 그 테슬라 기업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기후변화라는 큰 인류의 문제, 그것을 이제 대처하는 방안으로 어떤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나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앞에서 선두에서 이끌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너무나 뛰어난 CEO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초기의 테슬라의 미래의 모습보다 훨씬 큰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하는 것 같아. 뭐 자가 발전.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그런 기업에서 지금은 점점 AI나 로봇 회사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새로운 세상, 차세대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옛날에 그 애플이나 뭐 이렇게 구글이 그 IT 세상을 만들었듯이 그렇게 우리의 미래 세상을 만들 것 같은. 그게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일론이 곧 있으면 테슬라 마스터 플랜 세 번째를 발표하면서 구체화 될 것 같은데 뭐 일론이 지난주에 테슬라 마스터 플랜 세 번째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트윗을 올렸어.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트윗인데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테슬라 마스터 플랜 1 그리고 2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세 번째 뭐 이런 것이 3.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은 간략하지만 강력한 문서들이란 말이지. 테슬라 마스터 플랜 1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너와 나만 알 수 있는 테슬라 시크릿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공무원이. 비밀스러운 마스터 플랜이지만 누구나 다 아는 마스터 플랜인 거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전기차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전략을 담은 첫 번째 플랜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갖고 로드스타 팔아서 모델 X하고 Y 만들 거고 또 걔 팔아서 모델 Y하고 모델 3 만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난 살아남을 거야 이런 계획을 만들었던 게 마스터 플랜 1이고. 마스터 플랜 1은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생존 전략인 거지. 뭐 그것이 성공해서 테슬라가 지금의 안정적인 전기차 기업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그게 이제 15년 정도 걸려갖고 사실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봐야지. 근데 마스터 플랜 2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1이 나오고 10년 후에 발표가 됐고, 그것은 테슬라의 확장, 성장, 생존에서 이제 확장과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것을 담은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이버 트럭도 만들고 세마이도 만들고 자율주행도 하고 그다음에 로봇 택시도 만들고 뭐 이런 플랜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화하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는 뭐 중요한 것이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시켜서 테슬라 로봇 택시를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스터 플랜 2였어.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 2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는 차량을 보면 마스터 플랜 1에서 언급됐던 차량들만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스터 플랜 3가 이제 나올 건데 이제 그거는 마치 이제 마스터 플랜 1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2를 발표를 했듯이 지금 이제 2가 진행 중인 과정이니까 여기서 이제 3도 발표가 나오는 거네. 근데 사실 예상치 못했던 게 마스터 플랜이 10년 주기로 나온
듯이 보였는데 지금 6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마스터 플랜 2가 나오고 그리고 게다가 마스터 플랜 2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성과를 낸 것들이 그다지 없어. 그러니까 뭐 차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새로운 차종들은 또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난 실험 단계에 있는 거잖아.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일론이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마스터 플랜 2를 저희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치도록 하고 싶은 뭔가가 생긴 거야. 근데 사실 이제 누구나 좀 눈치를 채고 있고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뭐 서프라이징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마스터 플랜 3에는 AI 기술과 로봇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론이 트윗 날린 것 중에 가장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브 리라고 이제 테슬라 유튜버로서 되게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AI나 로봇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이 상당히 엄청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Remarkable junction in history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곡점, 혹은 전환점,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서 테슬라를 앞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마스터 플랜 3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일론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간절할 것 같아요. 간절한 거야. 지금 막 너무너무 미치게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리고 근데 뭐 사실 그동안 힌트를 많이 줬었잖아. 작년에도. 그리고 4분기 그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도 올해 우리가 집중할 개발 사업은 어떤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의 개발에 올해는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힌트를 많이 줬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돼서 테슬라 성장 전략으로 곧 발표가 될 것 같아. 일론이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 삶에 있어서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그게 했단 수동적인 말이야. 삶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액티브하지 않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야 돼. 뭐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어야 돼. 기후 변화가 올 거니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세상 혹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음날 일어나면서 기분 좋고 흥분이 돼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론이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론이니까. 마스터 플랜 3, 우리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큰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한 그 희망,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고 테슬라가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세계 1등 기업, 시가총액으로서 1등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일론에게서 역시 희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